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시장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일 텐데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소화한 만큼 앞으로는 이 미국과 유럽 은행의 유동성 문제와 경기 흐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다가오는 4월 1주차 실적 발표까지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자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네, 미국 은행권 불안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번복에 반응한 뉴욕 증시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승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9% 하락한 2,414.9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승했던 2차 전지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은행권 불안에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1,817억 원, 1,283억 원 사자세를 보였음에도 기관의 2,154억 원에 달하는 매도세에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 막판 개인의 매도세 확대에 변동성을 키우며 하락한 코스닥은 오늘 개인 순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47% 상승한 824.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발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며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이슈로 게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3,429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2,418억 원, 984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신들의 매매 신호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3일째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종목과 그다음에 시황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나은 모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장 시장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이 무색하게 다시금 반등이 나와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대 상승 외에는 대부분의 업종과 테마 종목들이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먼저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침에는 뭐 어저께 장 영향에서 좀 빠졌다가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 업종이 초반에 코스닥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는 2차 전지 낙폭이 있었던 전일 낙폭이 있었던 그 부분을 2차 전지가 처음에는 올라왔다가 그리고 중간에는 AI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반도체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엔터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정말로 눈이 아플 정도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이나믹한 장을 보여줬고요. 자, 먼저 수급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도 보면요. 자, 삼성전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다른 여타의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른 종목은 없다. 단지 반도체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네.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네. 자, 코스닥 보면요. 코스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내의 수급이 전방위적으로 빠지면서 그만큼 수급에 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봇과 그리고 여기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 엔터 쪽.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조금 왔지만 그래도 좀 쏠림이 있었던, 특히 오늘은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을 보면은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 대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래 대금 보시면요. 역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가장 컸고요. 그래도 2차 전지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 상위권 내에서도 1등과 2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전일에는 222위권에 있었던 한미 반도체가 7위권으로 반드시 올라왔다는 점, DB 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면서 역시 반도체, IT 쪽으로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장 굉장히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참여 방법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그 테마와 종목, 과연 내일 장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 신호는 관망,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매도 사인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시장을 지은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닿았다는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상승하며 오늘 반도체 테마에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악화됐었지만 주가가 이미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업황 개선이 예상되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바로 반도체입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21.88% 상승 마감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9.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건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1%가 넘는 상승 보여줬는데요. 먼저 전문가님의 투자 시그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오늘부터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21%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어쨌든 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기대감으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시그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이틀 전이죠. K칩스법이라는 반도체 세금 관련한 내용들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여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의 세금 공제 효과를 받고요. 중소기업은 16%에서 무려 25%까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태어났고 그런 것들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그냥 죽어라 안 좋을 때 너무나 뭐 적자가 뭐 해서 뭐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뭐 하이닉스 적자로 뭐 몇 조 나온다 할 때 그때 투자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이 뭐 마이너스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반등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루었고요. 예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 투자하고 좋을 때 나가는 그런 약간 좀 역발상의 투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심플하게 반도체가 정말 죽었다 싶을 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좋다 싶을 때 나오는 게 반도체 투자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자 보시면 그 전일이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쭉 올랐습니다. 전일에 마이크론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1분기 안 좋다, 2분기 안 좋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업황, 섹터를 볼 때 저는 이 코덱스 ETF 쪽을 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종목 피킹이나 섹터 피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요 코덱스 ETF 관련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덱스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다가 최근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닥권,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째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물대를 뚫는 네. 큰 양봉이 나왔다는 점, 이 점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대장의 귀환이다. 자, 한미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D램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와 그다음에 비메모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30%, 그리고 나머지가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비메모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시스템 반도체를 이쪽 7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이 30% 시장이 아니라 이 비메모리 업종에서 탑 티어의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그러면 사업 구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얘는 뭐 비전 플레이트랑 그다음에 EMI 차폐라 그래가지고요. 반도체끼리 가까이 있으면 정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서 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잘 잡아주는 그걸 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가장 잘하니까 1등인 업체인데요. 자, 오늘 앞에 좀 차트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다가 최근에 이 부분들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다가 오늘 필라델피아 지수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한 1회 정도로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바뀌자 오늘 급반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의 귀환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네. 그리고 자, 그래서 공급 확대, 성장 가능성 전망의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HPSP라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얘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1대3, 3배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예, 보시면 이게 이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투자했다는데 이 HPSP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350억을 투자했어요. 누가? 한미 반도체와 한미 반도체 사장님이 각각 350억씩 700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네. 무려 4,200억의 평가 차익을 냈습니다. 평가 차익을. 그러니까는 뭐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10.2%니까는 이 반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한 2천억 이상을 한미 반도체가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러한 것들도 있어서 투자 그 평가 손익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업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 매수로 의견 정리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그 환경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한미반도체 두 가지 토끼 모두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 종목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이 최고의 스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보다 정확하게 모든 시황과 투자 전략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 테마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높은 상승률 19.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투자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 강한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매수 시그널 주셨는데요. 네, 사상 최대 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시면 그냥 무슨 한미 반도체 차트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오늘 똑같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얘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 플러스 반도체 전공정 쪽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태양광까지 있습니다. 태양광까지 있는 그 업체인데 물론 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매출을 100%를 봤을 때 한 80%가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업종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근데 태양광 쪽까지 최근에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할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한 4천억에 이르는 3천억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데까지 돌아서면서 그에 대한 수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뉴스 잠깐 볼게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5,000명 있다는 거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투자 포인트고 그다음에 업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점이 바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까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네요. 네. 네, 수급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반도체 투자, 반도체 종목에 그러면은 어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오늘 반도체 쪽의 수급에 네. 그 1등 공신은 바로 네.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각각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지는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됐고, 그리고 외국인은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지만 이 물량들을 다 기관이 다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의 여담인데요. 제가 오늘 한미반도체 호가창을 계속 봤어요. 호가창을 계속 보면서 여기는 그냥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단 23%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보실 때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그 전에 얘들 이만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히 호가창 보는 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까지 매수 의견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두 종목 모두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관심 종목 편입하고 강력한 우리 매매 타점, 매매 전략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금융업 모든 스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시와 자세한 전략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있기 때문에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뽑아오신 두 번째 테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국 국무원 문화관광부가 지난 20일부터 외국의 영업성 공영 신청 점수를 재개하고 중국 국가신춘출판서가 신규 외자 판호 발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섹터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요 엔터주들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대장주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핫테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가 4.0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두 번째로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바로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일단 먼저 전문가님의 투자 시그널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 역시 매수 시그널 주셨는데요. 일단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이 디즈니 플러스와 또 10년의 라이센스 계약까지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예능이니 드라마니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장에서 큰 상승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이 소폭 상승에도 계속해서 이 테마가 상승 흐름을 갈 거라고 갖고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뭐 지금 이렇게 그 체크를 드렸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일반적인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도지 흐름 계속 이르면서 네. 뭐 좀 평상적인 모습 밀렸었죠? 보였다가 네. 그러다가 오늘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자, 요겁니다. 자, 이거는 니은니은 TV 굿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보지 않았던 불법 사이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뭐 넷플릭스, 뭐 왓챠, 티빙, 뭐 디즈니, 뭐 전체 그 OTT 관련 그 컨텐츠들이 정말 뭐 만약에 어떤 드라마가 끝나면 뭐 1시간 내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스트리밍으로 또 고화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자세히 아는 거는 그냥 다 들은 겁니다. 절대 본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OTT 니은니은 TV 월간 이용자 수 보면 넷플릭스를 육박하는. 근데 이것도 추산입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불법 사이트 때문에 무려 MBC에서 추정한 그 손해배상이 한 5조 정도라고 지금 추상되고 있는데 물론 나머지 뭐 어떤 다른 IP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서도 네. 지금 5조 정도의 어떤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으로 네. 규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규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SBS 같은 경우는 최근에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SBS가 SBS의 그 컨텐츠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한 10편에서 올해는 15편 정도.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광고까지 이러면서 매출액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톡방에 오시면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바로 SBS 콘텐츠 허브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OTT 업체에 대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강한 규제를 가하면서 그동안 이로 인한 손실 등이 OTT에 더욱더 채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SBS 콘텐츠 허브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앞으로도 이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하면서 10년간 라이선스를 계약하고 꾸준히 SBS에 납품할 수 있는 다양한 예능 및 드라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관심 종목에 담고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서울경제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스펙의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시황, 교육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이영수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입니다. 바로 세아 메카닉스고요. 오늘장에서 14.4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세아 메카닉스를 강세 개별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14.43%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원래 그 TV, 네. TV 쪽 브라켓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반 만드는 거랑 그게 한 70% 차지하고요. 네. 나머지는 그 자동차 쪽,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 팩까지 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후에 나왔는데 LG 에너솔루션 미서 원통형 ESS LP 뭐 공제 신설한다. 그랬는데 예전에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지만 이거 작년 뉴스거든요. 얘네가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승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 뭐 LG 에너솔루션 1조 7천억 정도 이게 2시 한 50분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주총이 있었는데 23년 3월 이사회에서 전기차 수용 능력을 뭐 에로 투자 이행을 최종 결정하였다라고 공시를 하자. 이거는 뭐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가다가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승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어저께 종가 베팅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차트, 재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재료에 대한 종가 베팅에 대한 그 종목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요 시간까지 체크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이러한 종목은 종가 베팅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투자 결정했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세 개별주 바로 세아 메카닉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또 이 종목은 어저께 강의해 주셨던 이 종가 베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 벌써 3가지 종목 언급이 되었는데요. 네, 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계속해서 알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 그리고 강세 개별주까지 오늘 몰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요. 네, 샵 0082번 이형석 3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오늘 바로 노란독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도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핫했던 이형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 오늘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는 이 종가 베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어저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날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종가 베팅은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실 직장인들은요 오전에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뭐 회의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종가 베팅은 오후 좀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몇 시에 매수하나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오후장,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좀 오후 시간 때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매도는 뭐 종가, 뭐 3시 반에 끝날 때 뭐 시간에 단일가에서 4시부터 6시 사이에 매도하고 아니면 그 다음날 시가까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보유 시간.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 해서 최소 몇 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아까 세아 메카닉스 보셨죠? 2시 50분에 상승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종가까지 한 8, 9% 정도, 10% 정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3, 40분 내에서 내가 은행 이자로 따지면 2, 3년 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즉, 종가 매매, 그러니까 뉴스 재료를 통해서 했던 매매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 차트 수급이었는데 아까 나왔던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재료에 의해서, 즉 뉴스에 의해서 나온 거다. 사실 이것도 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LG 엔솔이 주총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더라면 바로 일정 파악을 해서 뉴스, 즉 종가 베팅까지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좀 일정을 체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사회 같은 거 내용을 예상하시면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차트, 뭐 윗꼬리 내용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거래량 프로그램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 신고가 윗꼬리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데 우상향하는 전체 딱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이 없다가 나중에 같이 터지는 모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상향한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이게 그냥 윗꼬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예,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 그래서 좀 부지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12시에 최저가, 거래량, 그다음에 당일 고가, 신고가 달성, 우상향 추세. 그래서 우상향 추세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다음에 신고가 전고점 돌파 매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저 종목은 좋은데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신고가 매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저가 매매는 참 잘하시죠.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보다는 신고가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데 사마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내면서 여기서 살짝 그 도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죠.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 따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차트 각도가 가파르지만 그만큼 이 각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재료와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만약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한 10% 이상의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가 반대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털고 나가는 물량을 받아서 그 다음날 더 높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윗꼬리.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게 윗꼬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그 거래량을 장 끝난 다음에 거래량 체크해서 이거는 그 전날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전날 밤에 가서 HCS 통해 가지고 윗꼬리 나오는 종목들을 단 우상향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 날 바로 이건 한 반 정도 빠진 건데 그 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최근에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시장이 불안하니까. 왜냐? 지금 막 은행 뭐 파산한다 그러죠. 지금 유럽 뭐 도이치은행, CDS 프리미엄 이거는 뭐냐면은 CDS 프리미엄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면서 이게 부도수합이거든요.
이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건데 최근에 오늘 뭐 지금 유럽 보니까 정말 2%씩 빠지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종가에 팔고 가자라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트릭 구간도 있는데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저께 이것이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유니셈. 예. 네. 반도체 스크러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즉,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픽하실 때 또 하나 팁이 뭐냐면은 그날 그 시장에서 강세가 있는, 즉 돈이 돌고 있는 종목 내에서 찾아야지 너무나 뭐 급격하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약간 소외되는 쪽에서는 종목들을 픽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돈이 되는 그 섹터 내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지금 딱 보시면 종가까지 거래량 우상했죠. 그리고 우상했죠. 근데 어저께는 살짝 트랙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에코프로 BM이 한 10%, 20% 빡 빠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트랙이 있던 상태여가지고 어저께는 살짝 어떠한 종목도 종가 베팅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그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그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의 세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등하면서 했고요. 바로 그 다음날 한 이게 3분봉이니까요. 15분 만에 한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개념적으로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해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나 우리 직장인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만큼 또 어렵고 시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계속해서 종가 베팅에 대한 강의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늘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던 또 오늘 시간상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이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언급됐던 다양한 관심 종목들 그리고 곧 있으면 공개될 히든 종목까지 들어오셔야지 모든 투자 전략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영석 전문가님 네. 여기까지 우리 투자 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강세 테마로 2차 전지와 엔터 관련주를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총 3가지 종목들을 언급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의 시장을 좀 대비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네. 또 종가 베팅에 대한 교육도 들었으니까 먼저 2차 전지부터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도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여기서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저께도 보시면 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거래대금에서 네. 상위권에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에코프로인가 에코프로 BM.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LNF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세 종목 중에서 같이 빠졌을 때 그 대장이 빠지면서 2등 업체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 섹터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상태로 뭐 끝날 수 있는 상태였는데 LNF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보면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게 조일 알미늄, 뭐 금양. 네. 아직까지도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상업펀드가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는 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 같은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양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금양은 MSCI 즉 수급으로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FTSE 그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늘도
금양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유심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엔터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엔터 같은 경우는 SM에 대한 SM 그 경영권 일단락되고 그리고 또 오늘 하이브가 전체적으로 샀던 그 물량을 공개 매수하면서 엑시트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아마 M&A 쪽이라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도 유심히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큐브 엔터를 이 엔터 관련 테마로 또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네, 지금 M&A 그리고 중국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세를 나고 있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상승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종목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노란톡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드디어 신들의 매매 신호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히든 종목 공개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제, 그제 모든 히든 종목과 관심 종목까지 주말 이후 다음 주장 함께 대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어저께 또 그저께 얘기했던 지난번에 히든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좀 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히든 종목 복귀 부탁드릴게요. 네, 히든 종목 저희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요. 네. 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SPG를 선택했는데요. SPG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LG 엔솔 주총과 똑같습니다. 사실 로봇주에 대한 수급은 아직 그렇게 빠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 쪽에서 로봇 투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SPC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2%, 한 3%까지 네.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특징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SAG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오버행 이슈 다 끝났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수익까지 났던 분들의 인증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노랑 톡방에 한번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어제, 그제 히든 종목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 이번 주부터 서울경제와 함께 처음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모든 관심 종목, 히든 종목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죠? 어저께 특징주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 됐는데요. 네. 예, 사실 LNF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2차 전지주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질 때 그동안 사실 LNF는 이 시장에 올랐을 때 한 1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게 돼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먼저 신고가를 내고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왜 못 갈까 했는데 오늘 그거를 네. 없앨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까 저기 세아 메카트로닉스 했던 그 뉴스인데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7.2조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 단계별로 투자를 합니다. 4.2조 투자, 그다음에 3조 투자라고 하면서 각각 4.2조 투자는 27기가와트, 그리고 25년부터 나가는 거, 그리고 3조 투자는 16기가, 26년부터 나가는 매출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LNF의 50%까지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러한 하락을 감을 수 있는 강한 밑골이 달린 상승이 나왔다는 거. 사실 이 종목도 바로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은 자, 다시 네. 한번 보시면 윗골이 종목이 하나의 될 수도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좀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을 잡아먹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이 상승이 밑꼬리까지 하면은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 즉 9조짜리가 10% 이상 상승 나왔다는 거는 9천억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 투신 쪽, 그리고 특히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그 강한 수급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저께 같은 하락에도 개인들이 하락을 주도했던 거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잡아먹으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항상 주식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놓지 말자. 물론 2차 전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LNF 같은 경우는 그 밸류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뉴스와 이 재료와 그리고 이 차트와의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그 저가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내에서도 들어오면서 이 트리거가 된 거죠. 바로 이때 공시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서 내일장, 즉 월요일장이 솔직히 지금 그 유럽 위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유럽 위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은행이잖아요. 사실 쩐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올라옵니다. 예전 같은 지금 그 CS 같은 경우도 UBS라는 스위스에서 보증해줬죠.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그 서프라임 그 사태 때문에 너무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쩐주가 있는 쪽 상황에서는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LNF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LNF 반만 가자. 에코프로 반만 가자라는 게 저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LNF 공개됐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 다음 주장을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 계속해서 이 차트와 수급, 이슈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종가 베팅까지 계속해서 교육받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노란톡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